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8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익 실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공매도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차트를 여기서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차트 관점에서 일단 220달러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200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은 과매수 혹은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밀려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애플과 메타 그리고는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역시도 나스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메타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거기다 AMD와 퀄컴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자체가 밀려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테슬라가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지금은 심리상으로 공매도가 쉽사리 접근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애플이나 나머지 빅테크들이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급등 이후에 시외 가격 기준으로 하루 만에 10%가 떨어졌습니다. 5% 정도 올랐다가 거의 5%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줘가지고 지금은 거의 제자리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보니까 1월 한 달 동안 변동폭이 플러스 3%더라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10% 넘게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3% 상승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혹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때문에 혹은 아이폰 판매량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좀 투심이 이어진다, 혹은 파월 의장이 되게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1월 달 만에 혹은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4주, 5주 만에 80% 올라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매도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저는 다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있을 1분기 자동차 인도량까지는 지금과 같은 뭔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좀 더 진정이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번 투자가 스윙 투자거든요. 특히 저는 국내에 있는 중소형주 스윙 투자, 그러니까 조금 우량한 기업들에서 이제 한 10%, 7%,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돈을 버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애플에서 좀 많이 하던 전략인데, 전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느냐, 그게 10%가 넘어가면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고점을 뚫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10%는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되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정도는 시간이 이제 버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달성해야 되는 목표 수익률도 없고, 그리고는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TSMC도 마찬가지였고요. 전고점에서 5%, 10%, 15% 빠지면은 샀습니다. 그러고는 전고점을 뚫으면 팔았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만약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전고점에서 20% 밀리면 사고, 전고점에서 30% 밀리면 사고, 40% 밀리면 사야겠죠.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관점에서 거기서 샀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간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적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장대 양봉이 이제 주봉 기준, 월봉 기준으로 그려지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테슬라가 2배, 3배를 더 간다라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렵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만한 시총을 가진 기업이 80% 올랐다라는 건 아마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기네스북에 하나 올라간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은 백만장자. 그럴 만큼 이게 급등락을 너무 크게 반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추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번에 80% 오르면은 다음에는 한 60% 올라갈 수 있겠네, 그 다음에는 한 50%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많이 빠져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또 많이 내려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겠다 하는 거를,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경험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처음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멘탈 관리가 힘든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테슬라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본인이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투자 비율을 5% 정도만,
10% 정도만 낮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고 내가 그죠 투자법을 좀 오래 먹어봤는데 나는 좀 수익률도 좋고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본인 포트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도 충분히 내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 대신에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좀 보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는 2년 정도 넘었죠. 실제로 시제품을 보인 지가 2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생산이 1년 내에 생산이 될 거다라는 게 가시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어떻게 보면은 공급할 수 있는 테슬라죠. 미국의 공장도 제일 많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자동차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서는 매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게 포드의 F150 말 그대로 픽업 트럭이 가장 대세인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 특화 모델로 산타크루즈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라크루즈 아니면은 그죠 맥스크루즈라고 하는 친구의 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뒷자리에 물건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생산을 할 만큼 미국은 픽업 트럭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인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이 만든다. 이거는 또 하나의 엄청난 시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전기차는 물론 머스탱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F150에 대한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제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던 부분이 그런 포인트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동차의 뼈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생산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은 효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전기차 다음의 시대는 수소차의 시대가 될 것이다. 수소 모빌리티가 좀 더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트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야 되고요. 힘이 좋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터리 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좀 더 효율적인 4680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저렴하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라고 하는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자동차의 단점을 얼마나 극복을 해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고 엄청나게 큰 차에 해당되는 얘기지 않냐. 사이버 트럭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1톤 포터가 전기로 돌아다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관점은 팔리는 걸 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에서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나와야 한다. 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보여준 게 언제까지 만들게요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해 연말에 만들다 그러면은 내년 연말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나올 때까지는 주가에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테슬라 기준에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 성장한다 그러면은 1년 40% 수익이면은 충분히 내가 가져갈 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팔고도 꾸준히 내가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수익률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시면은 적어도 조금은 과매도되었다. 혹은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거 죽겠다 할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테슬라 파세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대신에 이런 관점에서 그쪽 4월 인도량이 발표되기 전이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라든지 당장이라도 2월 초에 애플의 실적이 안 좋아서 혹은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FOMC에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지수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는 또 테슬라를 모아 가시고 그럴 때 이제 많이 밀린다라고 할 때 테슬라가 얼마나 밀렸지? 이 정도 밀렸으면은 애플보다 테슬라가 좋아 보이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